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인영 인사드립니다. 선거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오랜만이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심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가 하나만 봐도 이 무능한 대통령 한번 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바꿔주십시오. 저는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정구 교육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샘로 개통, 침대병원 공공병원화, 서동로 확장 풀어나가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물가부터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기회이고 금정구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이 미쳤나 봅니다. 전쟁 가능 국가로서 공식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동아 전쟁이란 말을 자기네 군대에서 이제 용어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시다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77년 만에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됐다는 선언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뭐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서울시에서 전범기 걸어도 되게끔 조례 개정하자라고 하는 이 움직임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한미일 간의 군사공조 변화가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 결국은 대만 문제 때문인 건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발을 빼는 분위기인 건데 이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 몇 가지 징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어저께 설명드렸던 전자권에 대한 전환입니다. 즉 전자권에 대한 전환 구절에 뭘 넣느냐? 미군, 그러니까 한미연합군 또는 한미일연합군이 참전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 군대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조항을 조건부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협상이 뭐냐면 대만에 유사시 사태가 생기게 되면 주한미군 일개 사단 규모가 사단 규모란 말도 있고, 사단 규모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단 규모의 병력이 참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강력 부인해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군사 전문지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일에 파병되는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 중에 얼마만큼이 파병이 될 예정인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일개 여단 규모이기 때문에 여단 규모는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미군이 파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협의 중 협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들만 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 딸려가지고 한국 군대도 따라간다는 거야. 요게 지금 11일 날 있을 협상안에서 제안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대만 사태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지원하면서 일어난 사태인데 일본은 군사적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병참 지원만 하고 실제 군대를 보내는 건 한국군하고, 그러니까 또 주한미군하고 한국 군대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따라가게 될 군대가 무슨 군대다? 경무직이 해병대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해병대 전투력이 세계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전투력인데다가 대만의 지형적 특성상
특성상 대만 방위를 위해서 해병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 해병대 사령관 관련한 최상병 사건, 이것도 사실은 거시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려진 그림 아니야? 라는 얘기가 다시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감시하고 견제 잘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11일 날 우리 전자권이 조건부 전자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조건부 전자권에 의해서 미군이 대만을 가든 뭐 남중국해를 가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를 가든 미군이 파병한다고 얘기했을 때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순간 주한미군 숫자보다 더 많은 한국군이 옵션으로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런 와중에 일본은 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선언한 거예요.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사전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병은 안 하면서 전쟁은 할 수 있는 국가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즉, 원거리 타격 같은,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통해가지고 후방 지원이나 포격 지원 내지는 병참기지와 일종의 병참기지와 미사일 견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러한 준비들을 일본이 갖춰놓고 총알바지로는 주한미군 조금에다가 우리나라 군대를 끼워갖고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게 미군이 생각했을 때도 가장 싸게 맥히면서 피해를 줄이면서 가장 안전하게 동아시아 방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지들끼리 결론해버린 게 아니냐 싶은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거 전범국인 일본이 이따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거 작사를 내야 됩니다. 일본한테 침공을 받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탄을 하고 이따위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거를 몰아붙여야 되는데, 일본 자위대가 공식 SNS에 대정화 전쟁이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해주는 짓거리를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헐. 북한이 저 새끼들이 무장하기 전에, 중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기 전에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해서 저것들을 조져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제법의 위반이 아니거든요. 전범국인 국가가 만일에 무장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전조가 보인다 그러면 선전포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게 국제법입니다. 그 국제법에 맞춰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가 북한이에요. 제일 가까운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하게 되면 3차 대전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북한이 하게 되면 이거는 당사국들 간의 국제 분쟁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일본은 무력적으로 협박할 수 있고 미국에는 핵무기로 협박할 수 있으면서 러시아, 중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일본과 미국한테 지들이 원하는 보따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 기시다가 사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시다가 북한에 또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기시다가 미국 CNN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거라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북일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만나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단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북일 수교에 대한 대가가.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분담을 한국하고 나눠 가지거나 아니면 한국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죠.
왜? 성렬이가 담대한 구상으로 다 퍼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그 상황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빼놓은 상태에서 지네들끼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조약의 변화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발의해야 되는 전작권에 관련된 회담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장관이 신봉자예요. 이런 놈들이 지금 나라를 움직이면서 안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보수들인 겁니다. 정말 나라 한 방에 말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진짜 투표 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한반도 한민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